우리는 은퇴하면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은퇴 자금이 넉넉해도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황혼이혼을 하는 경우도 꽤 있고요. 은퇴하면 돈 쓸 일이 뭐 있겠어, 출근도 안 하는데 집에만 있는데 돈 쓸 일이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은퇴를 하면 평일 낮부터 주말까지 시간이 무한정 생깁니다. 시간이 많다는 건 곧 돈 쓸 일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인생은 3막으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1막에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2막을 살아갑니다. 2막은 또 3막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최후의 승자가 진정한 승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은퇴 자금을 대박의 헛된 꿈에 날려버리지 마십시오. 돈, 건강, 관계 다 중요하지만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은퇴 후에 이거 하나 없으면 인생이 좀 더 참혹해진다고 생각하는 핵심 요소가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은퇴 후에는 4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돈이랑 건강, 관계, 그리고 일 또는 취미, 이렇게 4가지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은퇴 플래너로 자산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은퇴 생활에 있어서 돈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테드 강연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청한 탑10 중 하나인 하버드 의과대 정신의학과 로버트 월딩어 교수의 강연에서 하버드대에서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1938년에 724명의 다양한 배경과 환경에 있는 19세 청년들을 선발해서 주기적으로 그들의 성취도, 건강, 관계, 직업, 가족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그들의 삶을 관찰했습니다. 그러면서 80세의 건강 상태가 가장 좋은 사람들은 50세에 어떤 특성이 있을까 분석을 해봤는데요. 50세 때 혈압 수치나 식습관, 자산 규모 등이 아니라 50세 때 인간관계가 가장 좋은 분들이 80세에 가장 건강하다는 거였습니다. 즉 50세 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인간관계가 80세 때의 건강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겁니다. 80년간 수행된 이 연구에서 내린 결론은 인간의 행복과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돈도 명예도 아닌 좋은 관계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은퇴 플래너로 상담을 해보면 이 결론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은퇴하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부부간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은퇴하면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은퇴 자금이 넉넉해도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황혼이혼을 하는 경우도 꽤 있고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데 은퇴 생활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은퇴 자금이 좀 부족해도 부부관계가 좋으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생활비를 줄여서 잘 살아갑니다. 집에서 알뜰하게 같이 식사 준비해서 끼니를 해결하고 비싼 운동이나 취미생활보다는 동네 산책에 만족하며 그리고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이랑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은퇴 생활을 해나갑니다. 따라서 은퇴 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부부관계도 돌아보셔야 합니다.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 각자 하고 싶은 일과 또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부부 버킷리스트도 작성하고 은퇴 후의 일상을 어떻게 함께 할 것인지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하는 부부관계가 행복하고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말씀해 주셨던 과정들을 나 은퇴하고 싶다, 퇴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제 솔직하게 말하고 같이 고민을 나누는 게 좋은 건지. 당연히 미리부터 은퇴하기 한참 전부터 부부관계를 잘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할 거고요. 근데 이제 은퇴를 앞두고는 진지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또 서로 각자의 관심사나 또 원하는 것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자 어떻게 은퇴 생활을 가져가고 싶은지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무엇보다 각자의 생각이나 삶들을 좀 존중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은퇴 준비, 나는 정말 완벽하게 다 끝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준비가 완벽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무너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때 하는 결정적인 실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은퇴자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큰 함정은 투자에 대한 과신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미국 증시가 엄청나게 올랐죠. 그리고 최근 1, 2년 사이에는 한국 증시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2025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나라가 한국 증시입니다. 이걸 본 은퇴자들이 수억 원대 퇴직금을 이대로 굴리면 수익률 연 10%씩 이상 나서 은퇴 후 생활비 걱정은 없겠구나라는 엄청난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어제 폭등했다가도 오늘 반토막이 날 수 있는 곳입니다. 생활비를 빼서 써야 되는 노후 자금을 변동성이 큰 자산에 몰빵하는 것은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불과 10몇 년 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그때의 끔찍한 기억, 더 나아가서 닷컴 버블이나 IMF 때 절망적인 상황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 주식 투자에서 돈을 몽땅 날렸던 나와 또 지금 투자해서 수익이 잘 나고 있는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이거든요.
시간이 흘렀다고 투자 실력이 좋아졌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최근에 높은 수익률이 은퇴자금 운용의 기준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상담하다 보면 은퇴자금을 주식형 위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눠보면 여기저기서 보고 들은 건 굉장히 많으신데 근본적인 투자 철학이나 운용의 원칙이 정립되어 있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이런 분들은 폭락장이 오면 은퇴자금을 지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절대로 은퇴자금을 주식형 위주로 너무 공격적으로 운용해서는 안 됩니다. 은퇴하면 나는 집에만 있으니까 돈 쓸 일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오히려 현직 때보다 더 많이 소비를 하시는 의외의 지출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은퇴하면 돈 쓸 일이 뭐 있겠어. 뭐 출근도 안 하는데 집에만 있는데 돈 쓸 일이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출근해서 돈 쓸 시간이 없었는데 이제 출근을 안 하니까 돈 쓸 시간이 훨씬 많아져서 오히려 돈을 더 많이 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직장 다닐 때는 회사 가면 밥도 나오고 회사 내에서 커피도 마시고 일하는 중에 돈 쓸 시간도 사실 별로 없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쓸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하면 평일 낮부터 주말까지 시간이 무한정 생깁니다. 시간이 많다는 건 곧 돈 쓸 일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각종 지인 모임이나 동호회, 끝없는 경조사, 남들 다 가는 것 같아 보이는 해외여행까지 이 남아도는 시간을 돈으로 채워주다 보면 현직에 있을 때보다 카드값이 더 많이 나온다는 분들도 종종 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퇴직 전에 비해서 덜 쓰는 게 힘들다고 말합니다. 소비는 비가역성이 있어서 한번 늘어난 소비는 쉽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은퇴하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지출도 있지만 늘어나는 시간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지출도 있습니다. 지출 항목별로 잘 파악해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럼 은퇴하고 주변의 말이나 분위기에 휩쓸려서 잘못된 선택을 하시는 경우도 많을까요? 네, 그 드라마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보셨죠? 김 부장이 잘 다니던 대기업을 퇴사하면서 명퇴금을 받아서 덜컥 상가를 분양받습니다. 월천낙수, 그런 꿈을 안고 대출까지 풀로 받아서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어떻게 됐나요? 은퇴 설계하면서 실제로 그런 사례들을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아마도 김 부장 작가도 그런 사례들이 많은 것을 알고 시나리오에 넣은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부동산 중에 주택을 사신 분들은 그래도 크게 문제가 없는데 상가나 지식산업센터 이런 곳에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힘들어지신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분양받았는데 홍보했던 것과는 다르게 임차인이 안 들어오고 자기 상가만 그런 게 아니라 옆호실도 앞호실도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는 또 대출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거죠. 상가는 공실인데 그래서 피눈물 흘리면서 자기 돈으로 원리금 갚아 나가는데 대출금리까지 올라서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게다가 그래서 팔려고 내놨는데 시세보다 싸게 급매로 내놔도 문의조차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는 거죠.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제가 상담하면서 뵀던 많은 은퇴자들을 생각이 나서 눈물도 나고 그러더라고요. 소중하게 모아놓은 은퇴자금과 퇴직금을 평생 해본 적 없는 투자나 준비 안 된 창업으로 날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박을 노리고 다들 뛰어들지만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여러분들의 은퇴자금을 대박의 헛된 꿈에 날려버리지 마십시오. 오래전부터 은퇴자들의 플래닝이 정립된 미국이나 유럽의 은퇴자들이 하듯이 은퇴자금을 운용하면 됩니다. 은퇴자금을 주식, 채권, 금, 원자재 등의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로 운용하고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됩니다. 시장의 등락이나 금리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포트폴리오를 수립해두고 운용하는 것이 대부분의 투자 경험이 많지 않고 사업이나 창업 경험이 없는 퇴직자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은퇴 준비가 안 된 상태의 최소한의 기준도 있을까요?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으로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제대로 안 된다면 아직 은퇴할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매월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정확하게 계산해 보셨나요? 대부분 퇴직을 앞두고도 이렇게 질문하면 답변이 막연합니다. 3,400만 원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모호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부부 상담을 하면서 물어보면 남편은 월 300만 원이면 됩니다. 이렇게 답하는데 옆에서 아내분이 월 300 가지고 어떻게 살아? 월 500은 필요해. 이렇게 말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알 수는 없지만 명확한 것은 부부 사이에 정확하게 은퇴 후에 월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합의가 돼 있지 않고 계획이 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장 오늘 저녁에 배우자와 마주 앉아서 현재 우리 가정의 생활비부터 파악해 보세요. 최근 3개월치 카드 내역과 입출금 내역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 여기서 늘어나는 지출과 줄어드는 지출 항목을 파악해서 은퇴 후 월 생활비 규모를 정확하게 설정해야 됩니다.
부부의 정확한 생활비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에 맞는 연금과 현금 흐름을 설계할 수 있을까요? 은퇴 후 생활비 규모부터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만큼의 월 생활비를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은퇴 자금이 준비되어 있는지 스스로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개시 연령도 다르고 연금보험이나 임대소득도 있고 또 연금저축, IRP 등 은퇴 자금도 모아놨는데 여기에 물가상승률도 감안해야 되고 투자 수익률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은퇴 자금이 충분한지 계산이 안 됩니다.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충분한 것 같기도 하고 계산이 잘 안 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 홈페이지에 무료로 은퇴자금 계산을 해볼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습니다. 아래 영상 설명란에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은 무료로 계산을 해볼 수 있으니까 꼭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퇴자금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괜찮다고 느끼는 30대에서 50대 분들에게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거한 사위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해야 됩니다. 위태로워진 다음에 생각하면 늦습니다. 위태로운 상태에서 다음 단계를 생각하면 잘못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 강력한 무기인 시간이 있습니다. 두 가지 축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복리의 효과를 활용해서 은퇴 자금을 최대한 늘려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 축으로는 퇴직 이후 인생 3막의 제 일자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하는 인생 설계입니다. 인생은 3막으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90세라고 하면 30세씩 끊어서 1막, 2막, 3막인데 우리가 1막에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해서 2막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2막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그냥 3막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2막은 또 3막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최후의 승자가 진정한 승자입니다. 2막을 살아가는 현재 3막을 또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막을 위한 인생 설계는 앞서 얘기했듯이 돈과 일이라는 두 가지 수레바퀴가 균형을 이루어 굴러갑니다. 재무적으로는 하루라도 일찍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튼튼하게 쌓아 현금 흐름을 세팅해 두시고 비재무적으로는 50대 이후, 정년 이후에도 내가 현역으로 뛸 수 있는 나만의 업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인생 설계의 끈을 지금 편안한 상태에서 준비하셔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3막을 응원합니다.